자, 간섭 현상을 이용한 또 다른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가 마이켈슨 간섭기가 아니고요. 마이켈슨 간섭기. 마이켈슨 간섭기는 배기페이지 그림 같이 빛 가르기가 있고 빛을 가른다는 얘기거든요. 빛을 가르고 그 다음에 거울이 두 개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쪽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빛을 갖다가 쏘면은 일부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반사돼 가지고 이쪽 거울로 이쪽으로 이쪽 반사돼 어떤 건 일부는 또 통화해가지고 이쪽 거울에 이제 가겠지. 그래서 거울에 이제 반사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오고 또 이쪽 거울에 반사된 것이 이런 식으로 이어가지고 두 개가 이었으면 간섭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러한 1번 빛하고 2번 빛이 저런 식으로 두 거울에서 반사돼가지고 와가지고 간섭을 일으키는데 뭐 간섭이랑 똑같이 경로차가 있으니까 경로차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쪽 이동 이쪽 이동 거리가 틀리면은 그 경로차가 결과적으로 뭐 T라 치면 T가 이것이 M 람다 되면은 이것이 5등분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빛을 갖다가 이런 이 빛이 이제 좀 약간 퍼지니까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무늬가 이런 동심원 무늬를 볼 수 있거든요. 어두운 무늬들인데,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걸 움직이면, 요걸 갖다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은 결국에 T가 변하니까 이 간섭 무늬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간섭 무늬가 뭐 이쪽으로 크게 졌다가 또 뭐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간섭 무늬 이동한다 다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뭐 간섭계니까 결국 이제 경로차만 보면 되고, 그래서 경로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경로차가 이제 파장에 배수가 되면 또 어두운 무늬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경로차를 갖다가 이 경로차를 변하게 했을 때, 경로차를 움직였을 때 무늬가 몇 개 움직였냐 하는 걸 갖다가 좀 관찰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경로차를 미분하면 되니까, 이걸 미분하면 되니까, 미분하면 경로차가 델타 D 되고, 그 다음에 람다는 변함이 있기 때문에 델타 M 나온다고 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약간 이동시키면은, 경로차가 변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델타 M의 무늬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함으로써 델타 D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하면, 그래서 델타 D 측정을 하면은 이동한 무늬 측정하고 파장하면 델타 D 또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델타 D 알면은 이제 우리 입사한 파장이 뭔지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움직인 무늬의 숫자를 관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 보면은, 마이켈슨 간섭계의 거울을 0.0114cm 이동했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한쪽을 갖다가 델타 D를 0.0114cm 이동했을 때, 무늬가 델타 M이 무늬가 이동하는 것이 523개의 무늬가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한 빛의 파장을 보아라. 이거 볼 수 있잖아. 람다 하는 것이 델타 M분의 델타 D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사한 파장의 길이를 알 수가 없다. 근데 여기 이제 좀 틀렸는데, 한쪽을 갖다가 우리가 두 팔의 길이의 차이를 갖다가 D라 했으면은
이게 이 차이가 D 같으면은 왔다 갔다 하니까, 빛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직접 요 2를 이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 2가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차이, 그냥 T라 해놨는데, 델타 D 해도 되고, T 해도 상관없는데, 책에 들어가면 이제, 경로 차라 해가지고, 경로 차이 변화가, 경로 차이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배 하면은, 이것이 2배 되지. 자, 그래서, 433.6 나노미터의 빛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팔, 그러니까 이쪽 팔하고 이쪽 팔, 이쪽 D 가는 것이, 지금 D 가는 정의가 이 1번 팔하고 2번 팔의 어떤 길이 차이라고 보는데, 그게 경로 차니까, 길이 차가 D 같으면은 빛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가 플러스 2가 곱해졌고, 그것이 이제 엠람다 되면은 어두운 모양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뭐 미분하면 되는데, 이 델타 D를 그대로 뭐 델타 D라 해도 뭐 상관없고, 여기서 D가 똑같은 D인데, 어쨌거나 경로 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똑같이 하면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분을 하면은 델타 D가 이제 무늬 이동한 개수를 갖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동한 무늬 개수를 알고, 그 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거울 이동하는 걸 알면 결국 이제 파장을 알 수 있고, 그런 것을 이 문제에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얇은 판을 갖다가 여기에 끼어였다 하는 이야기거든. 얇은 판을 갖다가 여기에 끼어였다. 이런 판을. 자, 그래서 두께가 T인 그 판을 갖다가 끼워 열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면, 끼워 넣지 않았을 때의 어떤 나무의 부분을 너무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요 부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판을 갖다 끼웠기 때문에 굴절률이 N이다. 갖다가 판을 끼웠어요. 그 얇은 끼움으로써 이제 이 광경로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굴절률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공기 중 같으면 N이 1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없는데, 이게 이제 이런 굴절률이 N이 판을 끼웠으니까 이제 광경로차, 그러니까 굴절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유리를 끼워 넣기 전에 이 경로차가 우리가 2D라 치면 2D다. 그래서 팔 길이가 그러니까 D 차이 났으니까, 아니지, 그게 아니고 T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유리를 껴안기 전에 이제 이제 빛이 요 왔다가 저 왔다 하는 게 왔다가 갔다 하는데 그 차이가 ET가 나는데 유리를 끼워 넣으면은 광경오차가 생기는데 ENT가 생긴 ENT. 그래서 N 값이. 그래서 끼워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굴절률이 1이기 때문에 공이니까 1이기 때문에 광경오차 ET고, 그다음 유리판을 끼워줌으로써 이제 굴절률이 N인 유리판을 끼워넣어서 가지고 ENT가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그래서 그 차이가 경로의 차이가 발생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로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요건 이제 이런 식으로 ET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 차이가 발생되지. 그래서 이 경로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늬가 이동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델타 D가 경로의 차이가 유리판 없을 때 하고 있을 때의 그 광경로 차인데, 경로 차가 결국 이제 ET에다가 N 빼기 1인데, 자, 이것이 이제 무늬가 몇 개로 생겼느냐. 자, 무늬가 요런 그 때문에 무늬가 이동이 있잖아. 요거니까. 그래서 경로차가 변함으로써 결국 무늬가 이제 이동이 되는데, 여기서 이걸 미분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경로 차이가 델타 D가 결국 여기서 이 식에서부터 오게 되는가 하면 그래서 델타
사실 역시 이제 이어서 이제 2를 갖다가 꼽아줬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팔의 길이가 팔의 길이 차이가 팔의 길이 차이가 D인데 D일 경우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ED가 그래서 이제 M 람다 되는 그게 어두운 무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걸 갖다가 한쪽 팔을 이걸 갖다가 델타 D 움직였다는 소리니까 델타 D 움직였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델타 M이라는 무늬 미분양을 좀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 간섭계 거울을 갖다가 요 거울 델타 D를 움직였다는 소리니까 델타 D를 0.0114cm 이동했을 때 503세 박사가 관찰되었다는 것인데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두께 T인 저러한 유리판을 갖다가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팔 길이 차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팔 길이 차이, 그래서 그 책에는 좀 책에도 틀렸는데 뭐냐면 팔 길이 차, 여기 영어로서 이제 광경로 차가 한쪽 팔이 요 1번하고 2번의 광경로 차가 어떻게 생겼느냐, 뭐 그걸 갖다가 따진다면은 요거를 넣었을 때 이것이 NT가 되잖아. 그래서 광경로 NT고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이게 공이니까 마이너스 T 이래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제 T에다가 N-1의 팔 길이의 차이가 생기는데 1번하고 2번 팔 길이 차이가 그래서 그 경우 차이가 광경로 차이가 생기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식에서 2에다가 델타 D가 델타 M 람다 이런 식으로 무늬가 움직이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델타 D 이걸 넣어주면은 2에다가 T N-1이 델타 M 람다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가 이제 팔을 갖다가 끼워 넣었을 때 무늬 이동이 35개 관측되었다. 야로판의 두께 구하라 이러니까 자 여기서 두께가 T 가는 것이 2에다가 N 빼기 1에다가 델타 M 람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델타 M이 이제 이동한 무늬의 숫자가 35개가 관측되었고 그 다음에 굴절률이 이것이 1.4345 그 다음에 파장이 589다. 그래서 값들이 있으니까 589nm니까 계산하면은 이 두께가 23.75 마이크로미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간단한 문제인데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 뭐냐면 이제 이걸 많이 실용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마이크로선스케가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두께 T의 어떤 유리판, 굴절된 유리판을 갖다 넣음으로써 이 광경로 차이가 생겼다. 그래서 넣었을 때 하고 안 넣었을 때는 그냥 요까지 빛이 이동하는데 T 걸리는데 T인데 넣지 않았을 때는 공기니까 T인데 요걸 넣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광경로차 NT가 되니까 그래서 이만큼 그렇게 차이가 생겼다. 경로 차이가 생기는데 한 팔이 고려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2배 됐다. 2배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께 차이가 생김으로써 결국 이제 무늬가 이동되는데 그래서 무늬 이동이 이제 관측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리 두께를 아주 얇은 두께를 갖다 측정한다든지 또는 이제 두께를 안다면은 굴절률을 그래서
유리판에 굴절률을 갖다가 저런 실험 장치를 통해서 측정하는 그런 것이 많이 응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복잡한 건 아닌데 단지 이제 요런 관계식만 알아두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간단한 문제로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간섭계가 결과적으로 한 판에다가 어떤 뭐 판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체를 갖다 거기에다가 tum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그 빛이 그 판의 두께라든지 또는 기체의 어떤 굴절률 이런 걸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3페이지에 또 하나 문제 하나가 이런 동일한 문제인데, 그래서 마이켈슨 간섭계에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길이 L인 유리관, 길이가 L, L은 유리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스를 주입했다, 가스, 기체를 넣는다는 얘기죠. 자, 기체를 넣으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무늬 이동이, 그래서 이제 간섭 무늬가 이제 이동하는 걸 갖다 관찰할 수 있는데 몇 개가 이동하는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런 기체 유리관, 길이 L인 기체 유리관을 갖다가 끼워 넣으면은 왜 되냐면, 기체가 없을 때는 그냥 기체가 없을 때 하고 그다음 기체를 있을 때의 어떤 그 광경으로 차를 구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가 보면은 정도 차이가 왜 되냐면은, 없을 때는 그냥 L이고, 그 다음에 있을 때는, 기체가 있을 때는 여기에 이제 기체의 굴절이 있기 때문에 기체의 굴절이 N 같으면은 결국 NL이 되겠지. NL 빼기 L이 이제 이것이 이제 광경으로 차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L에다가 N-1이 이제 광경으로 차가 생기는데, 자, 그래서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왔다 갔다니까 이 D에다가 팔 길이 차이가 있으면은 D 차이가 있으면 왔다 갔다 2회고, M 이 조건이 이걸 미분하면은 이에다가 델타 D가 델타 M 람다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만큼 있던 차이가 생기는데, 그래서 요걸 갖다 델타 D를 여기 이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E에다가 L에다가 N 빼기 1이 델타 M 람다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은 델타 M이 무늬가 N개 이동했다, 라지 N개 이동했다 이랬죠. 그래서 라지 N개의 무늬 이동이 관찰되었다. 그럴 경우에 굴절률 N을 갖다가 NL 람다로 표현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이 식이 다지 뭐 이제 뭐 그대로 N만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EL을 나눠주면 2L1에 N 람다 되고, 자, 그래서 N 가는 것이 1 플러스 2L1에 N 람다, 이것이 간단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간단한 관계식을 통해서 결국 이제 무늬 이동 측정함으로써 기체의 굴절률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기체가 들어감으로 해서 결국 이제 기체가 없고 공기 중 같으면 그냥 공기에서는 L인데, 이 기체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광경로가 달라져가지고 NL이 돼가지고 이만큼의 어떤 차이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왔다가 다시 또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기 2가 붙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무늬 이동이 관찰되고, 그래서 무늬 이동은 우리가 관찰 라지 N 같으면 결국 이제 굴절률을 측정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저런 방식에서부터 우리가 이 기체의 굴절률, 기체의 굴절률을 측정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어떤 간단한 마이켈슨 간섭계를 통해서 굴절률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CO2가 그래서 N 가는 것이, 그래서 굴절률은 많은데 1.00045 기체가 길이 10cm인 유리관에 주입될 때 무늬 이동 개수를 봐라. 사용한 파장을 하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굴절률은 아는데
무리이동 개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물었으니까 CO2 흡출로 알죠. 얘 나알고 그 다음에 길이 L 10cm라고 했으니까 이거 알고 그 다음 파장 알고 하니까 이동한 무리 개수로 갖다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152개의 무리가 이동하는 것이 관찰된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문제는 연마한 열을 마이켈슨 간섭계 거울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뭐냐면 이쪽 한쪽에 이제 거울로 이제 어떤 이거 뭐 아주 그러니까 연마한 면, 그러니까 아주 폴리싱 되는 이 면을 갖다가 한쪽 거울로 사용했다 그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무리의 찌그러짐. 그래서 우리 관측해 보니까 무리 찌그러짐이 4분의 1 람다가 안 되었다. 그래서 4분의 1 파장이 안 될 정도로 찌그러질, 무리가 나온다보다는 무리 자체가 4분의 1 무리가 찌그러졌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결함이 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찌그러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덴트가 있다면은 그 덴트가 있으면은 좀 확대 그리고 이런 식이지. 그래서 이 면에 이제 덴트가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빛이 일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가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어떤 덴트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경로 차이가 조금 발생했지. 자, 그래서 이 식에서 마찬가지로 이 식이 이제 뭐 거의 다 저식을 쓰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덴트 자체가 결합 뜻이 이 델타 T가 뭐 델타 M 람다인데 그래서 요것이 사실 여기까지가 이 덴트 그러니까 찌그러진 거죠. 찌그러진 거인데 그래서 이 찌그러진 걸 갖다가 뭐 그냥 T를 해놨는데 T는 뭐 그대로 도사하는데 그래서 이 T가 델타 M 하는 것이 우리는 4분의 1 이렇게 했으니까 4분의 1. 그래서 여기 이제 4분의 1도 거의 안 된다 그랬으니까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4분의 1 람다니까 T 하는 것은 8분의 람다가 그래서 이제 찌그러짐 자체가 한 8분의 람다 정도 된다. 그 사용한 빛이 632나 2.8나노미터니까 158나노미터. 그래서 찌그러진 것이 158나노미터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이 한쪽 거울에 우리가 연마한 그 면을 갖다가 아주 그러니까 폴리싱한 그를 갖다가 뒀을 경우에 이제 무리 이동을 관찰해가지고 무리 이동이 한 4분의 1밖에 안 나왔다 하니까 무리 이동 자체가 4분의 1 무리 이동이 됐을 경우에 면이 이제 찌어지는 그 면이 어느 정도 깊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뭐 그런 걸 묻는 건데 그래서 깊이가 이렇게 찌어진 깊이가 뭐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빛이 저까지 더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T를 하면 2T만큼의 어떤 경로 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2T만의 경로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이 이제 무리 이동이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즉 덴트의 깊이가 저런 식으로 8분의 람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그 밑에 문제도 뭐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쪽 팔에다가 한쪽 팔에 어떤 거울을 갖다가 움직이는데 한쪽 팔에 거울을 갖다가 이동시키는데 이 나사 그러니까 고정밀 나사 피칙하면은 그 나사 하는 게 이제 요래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었으니까 이 나사인데 그래서 피칙하면서 여기서 그 제일 높은 데서 다음 거리니까 나사까지 여기 이제 피치인데 그래서 이제 피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피치의 어떤 길이 피치의 거리를 갖다가 측정하는데 저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갖다가 움직이는데 거울이 움직이는데 여기다가 나사를 연결해가지고
일단 나사 연결해가지고 갖다 움직였다, 이제 움직이는데. 그래서 해보니까 나사를 마이클 간스 거울을 움직이는 데 사용했다 그게 아니고 나사 이래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사를 갖다 드라이버로 돌려가지고 돌리는데 그래서 문제가 보면은 1회전 나사 1회전 나사를 한 바퀴 돌렸다. 여기까지 딱 돌렸을 경우에 무늬가 2023개의 무늬가 움직임이 관측되었다. 나사 1회전은 결과적으로 거리가 어느 정도 이동했느냐 그 이야기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사가 이동한 걸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델타 D라 치자. 델타 D. 그래서 델타 D인데 그래서 뭐 아까 똑같은 공식이 2D가 M 람다인데 이 두 팔의 어떤 차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움직이기 때문에 이 1번 팔하고 2번 팔의 어떤 길이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났는데 나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두 개 났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델타의 무늬가 이동했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사가 우리가 델타 D인데 델타 D 이동했으니까 무늬 이동한 것이 무늬 측정한 것이 결국 이제 여기서 어느 것이 델타 D가 어느 정도냐 이거니까 2분의 델타 M 람다잖아. 딴 거 없잖아. 그래서 나사가 이동했는 거리인데 여기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2023이니까 2023이고 그 다음에 람다가 지금 546이니까 546 나노미터니까 15의 마이너스 9승 미터고 이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델타 D가 5.52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4승으로 미터.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0.55mm잖아. 그러니까 아주 그 피치가 아주 적은 거, 한 피치가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적은 걸 갖다가 저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 그래서 마이클 간스가 저는 피치 측정한 것도, 나사 피치 측정한 것도 한쪽 팔에다가 나사를 연결해가지고 한 바퀴 돌렸을 때 무늬가 몇 개 움직이냐 그런 걸 관측해가지고 뭐 식 자체는 뭐 간단하니까 그래서 1과 2, 이 팔 사이에 어떤 거리 차이가 D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나사를 움직임으로써 이제 거리 차이가 변하는데 그래서 델타 D로 변하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무늬가 델타 M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자, 103페이지 마지막 문제도 똑같은데 핸딩이니까 핸딩이 뭐 더 할 필요는 없지 싶은데 앞에 기체를 주기 위해서 이동되는 수를 관측하니까 2200개 이동했다. 기체의 굴절률이 뭐냐 뭐 그런 이야기니까 유리관의 길이가 L이 0.1이고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은 590이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더 보면은 단지 길이가 L인 기니까 그래서 델타 D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이 기체가 N인데 기체가 없을 경우는 N이고 기체가 있을 때는 NL이기 때문에 관계로차. 그래서 L에다가 N 빼기 1이고 그래서 이 식에서 이에다가 델타 D가 L, N-1 이 델타 M 람다인데 델타 M이 우리가 N개라고 이제 표시하면은 결국 N 하는 것이 1 플러스 2L분의 N 람다 이렇게 됐잖아.